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새로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 보니까 의외로 이번 3회 시험을 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소피가 치른 3회 시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그 3과목을 60점을 받았어요. 근데 3과목이 쉬운 과목은 아닌데 60점을 받은 시크릿을 비결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제가 24년도 기출문제까지만 풀고 시험장을 갔어요. 그런데 최근 것일수록 많이 이제 똑같은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얼핏 들은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5년도를 풀지 않은 게 굉장히 찝찝했어요. 그래서 이제 25년도 1회 문제를 답만 체크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아침에 이제 가서 답만 똑같은 것만 나오면 풀어야지 하고 그냥 답을 체크해서 그것만 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1번부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1번, 2번, 3번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5과목을 먼저 치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넘겼어요. 넘기다 보니까 3과목에서 이 문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당연히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환상권이지 하고 넘어갔거든요.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는 거 나왔네 하고 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꽤 많은 문제가 25년 1회 기출문제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60점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피한테 3회 기출문제랑 2회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달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3회 기출문제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지만 1회, 2회를 꼭 풀고 들어가시면 분명히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날 전까지 이 1회, 2회를 지금 빨리 업로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소피는 떨어졌는데 여러분 합격하시는 거 아니에요? 배 아파. 어떻게 하면 좋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삼성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전부하 슬립이 5%, 2차 일상의 저항 0.1옴이다. 이 전동기의 기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와 같도록 하려면 외부에서 2차에 삽입할 저항은 몇 옴인가? 이거는 이제 R은 2차에 삽입할 저항 R 다시는 S1분의 S2 마이너스 1의 R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S1이 전부하 슬립이 5%이니까 S2는 뭐죠? S2가 1인가요? 모르겠다.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하고 R의 제곱이 0.1옴이니까 0.1입니다. 그러면 이 전동기의 기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가 같도록 하기 때문에 S2가 1이 되네요. 같도록 하니까 S2가 1. 그러니까 S1이 5%, 0.05%, 그 다음에 같도록 하니까 1 해서 마이너스 1, R제곱, R 제곱이 아니라 R2가 0.1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1.9예요. 1.9가 굉장히 낯이 익고요. 그리고 변압기로 사용되는 절연유로 요구되는 특성이야. 이건 항상 똑같이 나오죠. 점도가 클 것, 이게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극수가 24일 때 전기각이 180도에 해당되는 기계각은, 여러 번 풀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여기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꼭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180을 24로 극수로 나누고 곱하기 2를 하면은 15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 기동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권선형이 2차 저항에 의한 2차 저항에 의한 기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선형은 2차 저항에 의한 기동을 하기 때문에 농형 전동기의 기동 방법이 아니죠. 2차 저항에 의한 기동은 농형, 권선형.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나와요. 두 방향 3단자 하면은 TRIAC, AC. 그러니까 이게 AC가 이 방향인가? 하여튼 이 TRI가 트라이가 꼭 트라이 하면 트라이앵글이잖아요.
그러니까 3단자예요. 3단자. 트라이가 나오면 3단이니까 3단자가 나오면은 트라이 AC. 자,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에 여자 전류를 증가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아, 이건 한번 한 건데도 틀렸네요. 전기자 전류의 위상이 앞선다. 여자 전류를 증가하면 토크는 증가하지 않네요. 토크는 증가하지 않아요. 동기 전동기에 여자 전류를 증가하면은 전기자 전류의 요게 전기자 전류죠. 이쪽이 여자 전류, 이쪽이 전기자 전류예요. 그러면은 여자 전류를 증가하면 근데 여기서는 안 하잖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기자 전류의 위상이 앞선다고 하네요. 동기 전동기에 여자 전류, 동기 전동기에 여자 전류를 증가하면 전기자 전류의 위상이 앞섭니다. 그 다음에 직류 발전기에 전기자 반작용이 영향이 아닌 것은 주자수는 어떻게 하게? 반작용이 아닌 반작용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주자속이 감소하겠죠. 주자속이 감소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요것도 나왔어요. 그 60개 치기 이거 똑같은 문제는 아닌가? 이 회전수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기전력을 묻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기전력은 무엇인가 했는데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나서 찍었다가 그냥 비워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극이 나오고 이 자속수가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0A 이거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P존 60A 요거에 나왔어요. 요걸 구하는 문제가 나와서 맞췄습니다. 요거 나와요. 요거 나옵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60A P존 이거 비둘기를 60개 치기로 나눈 거 이거 나옵니다.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똑같은 문제는 아니었는데 요거 1을 구하는 거 이거 기전력을 구하는 거 같았어요. 이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회전수 n을 구하는 거죠. n을 구하는 거니까 60 곱하기 4 곱하기 이제 중거는 그게 같죠. 그래서 4 해가지고 요 n을 하면은 2는 얼마예요? 2는 100V죠. 100을 넣어서 풀어주면 1200이 나옵니다. 요거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꼭 나와. 이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르죠. 저의 시험에는 나왔어요. 근데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격 5W, 100V, 50A, 1500rpm에 타여자 직류 발전기가 있다. 계자 전압이 50V, 계자 전류 5A, 전기자 저항이 0.25ohm이고 브로시에서 전압 강하는 2V이다. 무부하시와 전격 부하시의 전압차는 몇 V인가? 그러면 이제 요것만 구해준다. 뭐 E는 V 플러스 RA 플러스 IA 플러스 EA 플러스 EB인데 지금 전압차만 구하는 거니까 요것만 구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RA는 얼마죠? RA는 전기자 저항 0.2예요. 0.2 곱하기 이제 IA는 50. IA는 이건가 봐요. 50. 플러스 EA는 0이래요. EA는 없나 봐. 몰라. 그다음 EB는 2라고 하네요. 2가 어딨나요? 전압 강화가 2V. 이렇게 해서 답은 2라. 그래서 답이 이걸 구하면 2가 아니라 12인가 봐요. 12. 0.2. 0.2 50이니까 이게 10이고 요게 2니까 답은 12입니다. 사실 이건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네요. 자, 그 다음에 전동기 중에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바로 동기 전동기입니다. 여기 딱 봐도 맨날 반발만 하면은 무슨 역률이 좋겠어요. 농형 보기만 해도 좀 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맨날 교류만 하면 무슨 역률이 좋겠어요. 동기 전동기 우리 동기 발전에 있잖아요. 동기 발전에 동기들 모여서 발전하고 막 이런 애들이 또 일도 잘하잖아요. 동기 전동기가 역률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이 일정한 모선에 접속되어 역률 85%를 운전하고 있는 동기 전동기를 부족 여자로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뒤진 역률이 되고 역률은 더욱 나빠지겠죠. 부족하면 뒤진 역률이 되고 역률은 더욱 나빠진다. 자, 그 다음에 전격 부하에서 역률 0.8 뒤짐으로 운전될 때 전압 변동률이 12%, 변압기가 있다. 이 변압기에 역률 100%의 전격 부하를 걸고 운전할 때 전압 변동률은 약 몇 프로인가? 단 퍼센트 저항 강화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의 12분의 1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12는 전압 변동률 12는 P 코사인 시타 플러스 Q 사인 시타래요. 그래서 P%라고 하네요. 그래서 P 곱하기 0.8 역률이 전격 부하에서 0.8 뒤지죠. 0.8 Q 곱하기 0.6 0.6 Q 곱하기 사인 시타, 그러니까 코사인 시타가 0.8이니까 사인 시타는 0.6이겠죠. 그래서 P 12는 P 곱하기 0.8 플러스 Q 곱하기 0.6이라고 했는데, 요게 퍼센트 저항 강화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의 12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일점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2분의 Q, 요거를 12분의 Q 곱하기, 그러니까 P가 12분의 1이니까,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변압기의 등가회로 구성에 필요한 시험이 아닌 것은, 자, 이거 한번 풀어봤어야 되는데 좀 바빴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압기의 등가회로 구성에 필요한 시험이 아닌 것은 단락시험, 무부하시험, 권선저항 측정은 등가회로 구성에 필요한 시험이라고 하네요. 아닌 것은 권수비 시험이에요. 아닌 것은 권수비 시험, 단락시험, 무부하시험, 권선저항 측정. 그러니까 무부하시험은 여자 전류와 철소 놓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험은 다 필요해. 권수비 시험은 필요 안 해. 그냥 봐도 이거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모르겠어. 그 다음에 다음 그림 기호가 나타나는 반도체 소자의 명칭은, 이건 SCR이래요. 이것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날 아침에 딱 보고 나갔던 게 바로 나와가지고 몇 개를 체크를 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SCR이었어요. SCR. 이 반도체 소자의 명칭은 SCR. 그다음에 안정도 향상시키는 방법은 이거 항상 나오죠. 리액턴스를 크게 하면 안 되죠. 동기 리액턴스는 작아야 돼요. 단락비는 큰 게 좋대요. 탈락은 많이 시켜야 돼. 하지만 리액션은 작게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발전소에 설치되어 삼산 교류를 발생하는 발전기는, 이거는 동기 발전기라고 하네요. 이게 답이 동기가 많아요. 우리나라 발전소에 설치되어 삼산 교류를 발생시키는 발전기는 동기 발전기. 동기 발전기가 교류라고 하네요. 나머지 직권, 분권, 복권은 직류 발전기예요. 직류 발전기. 직권, 분권, 복권, 직류 발전기. 그 다음에 요거는 보세요. 그 다음에 변압기를 그림과 같이 결선하고 고압측이 200V의 전압을 가하면 전압계의 지시는 몇 볼트인가? 변압기는 가극성이래요. 그래서 이 변압기는 가극성이기 때문에 V는 V는 변압계의 전압계의 지시는 몇 볼트인가? 그러니까 총 전압은 V1 플러스 가극성이니까 V1 플러스 V2예요. 근데 V2는 여기서 요게 2대1이기 때문에 200 나누기 2라고 하네요. 이게 2대1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100이고 가극성이니까 200 더하기, 여기 200이잖아요. 200 더하기 100을 해서 300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저에게 60점을 맞게 해준 이 분명히 나온 문제가 나왔어요. 직류기 전기자 권선법 중 그림과 같은 권선법은 뭡니까? 한상권이에요. 딱 봐도 그냥 동그라니까 한상권이겠죠. 그 다음에 전력 변환 기기 중 컨버터는 어떤 기능을 하는 장치인가?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합니다.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것은 인버터예요. 그러면 컨버터는 아무래도 교류랑 글자가 비슷하잖아요. 교류를 직류로 하는 것은 컨버터입니다. 그 다음에 교류 발전기의 고조파 발생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고조파파 할아버지를 전기자 손자 아니겠어요? 전기자가 반작용을 크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조파파 할아버지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내, 무덤에서도 눈을 못 감아 하면서 자다가 고조파파 할아버지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을 크게 하면 어때요?
고조파 발생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을 크게 하는 것은 고조파 발생 방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조파 발생을 시키는 거죠. 고조파파 할아버지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반작용이 크면.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못 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거는 제 실력으로, 소피의 실력으로 쳤더니 25점 받았는데, 이것도 기적입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다 찍었어. 근데도 25점을 받았네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25점을 받았죠? 확률적으로 25점을 받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치고 나서 조금, 이거 조금 한 열흘만 더 있었으면 우리 선배님들이, 응? 뒷날에 시험을 치지 않았다면 이 소피가 합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엄청난 착각을 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운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전기 기기가 범위가 넓더라고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60점이 나오겠지만 운이 나쁘면 과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저항 제어법 중 단점이 틀린 것은, 이게 부하에 대한 속도 변동이 작은 건 맞아요. 근데 이건 장점이죠. 단점이 아니라. 그래서 권선형 유도 전동기 저항 제어법은 정속도 전동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 효율은 낮대요. 저항이 있으니까. 하지만 부하에 대한 속도 변동은 작죠. 제어용 저항기는 가격이 비싸대요. 아무래도 뭔가 저항 제어법으로 하니까 가격이 비싸겠죠. 부하가 적을 때는 광범위한 속도 조정이 곤란하다. 부하가 적을 때는, 이게 부하가 많을 때를 대비해서 쓰는 건가 봐요. 자, 어쨌든 맞는데 부하에 대한 속도 변동은 작은 게 맞대요. 하지만 이건 장점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직류 발전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리액턴스 전압을 크게 하면 무조건 안 좋아요. 무조건 이게 답이더라고요.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해야 돼요. 정류를 얻으려면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원 전압이 100V인 단상 전파 정류 제어에서 점호각이 30도일 때 직류 평균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전원 전압이 100V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게 0.99의 전원 전압 V를 곱해서 90보다는 작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0.9 V래요. 그래서 이거보다 작으니까 94는 아니고 이 근처의 수 84를 찍으면 된다고 하는데, 원래 이제 구하는 공식은 파이분의 여기 100V 전압 볼트에다가 루트 2를 곱해주고 1 플러스 코사인 30도를 해주는 거래요. 그래서 답을 내면 84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IGBT는 틀린 것은 게이트와 에미터 사이의 입력 임피던스가 이게 매우 크대요. 그래서 BJT보다 구동하기가 까다롭습니다. BJT보다 IGBT가 구동하기가 까다롭대요. 이게 글자가 4개가 되니까 좀 이거보다 까다롭게. BJT는 3글자잖아요. 이건 4글자니까 더 까다롭겠죠. 그 다음에 이거 45분은 정말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것조차 모르고 시험을 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모른 건 아니에요. 까먹었어요. 이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집중력 부족으로 틀렸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기계적 출력 P, 회전수가 N인 전동기 토크가 뉴턴미터를 물었죠. 뉴턴미터를 물으면 9.55 N분의 P예요. 근데 킬로그램 곱하기 메타는 975 N분의 P입니다. 자, 우리 몸무게가 보통 9.5kg는 아니죠. 그러니까 0.5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 많이 나가면 900kg도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975 정도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작게 나가도 9kg 정도는 나갈 수 있나요? 성인일 때. 어쨌든 킬로그램 메타는 975 뉴턴 분의 P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극수가 사극이고 전기자 권선의 단중 중권인 직류 발전기 전기장에 40A가 흐르죠. 병렬 회로라고 하면은 이 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권이기 때문에 극수랑 파권이면은 무조건 A는 2예요. 그런데 중권이기 때문에 극수가 사극 똑같죠. 그래서
40 나누기 4 해서 10A입니다. 요것도 세상에, 요것도 엄청난 기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이런 게 나왔었나 기억도 안 나. 자, 다음 권선법 중에 직류기에 주로 사용되는 거는 고페이라고 하더라고요. 패로권, 고상권, 패로권, 2층권 해서 곱빼기라고도 하더라고요. 곱페이라고 해서 요거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동기 발전기에서 권선 피치와 자극 피치 비를 12분의 12인 단절권으로 했을 때 단절권의 개수는 얼마인가? 이거는 단절권 개수 KP는 사인 2분의 베타 파이. 파이는 여기서 180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베타는 요거예요. 자극 피치 B. 그래서 사인 2분의 15분의 12 곱하기 180을 하면은 0.95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스텝 모터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스텝 모터, 이거 딴 거는 읽어보시고, 회전 속도는 펄스 주파수에 비례한대요. 펄스 주파수에 비례할 것 같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퍼센트 저항 강화 1.75,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2.0인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이 최대일 때 역률각은 몇 도인가? 이거는 이게 뭐죠? 전압 변동률이 루트 p제곱 플러스 q제곱,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p제곱 q면은 코사인 시타는 요 p제곱 플러스 q제곱에 루트를 씌우고 분의 p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75의 제곱 플러스, 루트를 씌워야 되나? 1.75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75를 해서 요 어떤 값이 나온대요. 이 값에다가 이게, 근데 여기서 최대 역률각을 물었죠. 역률각을 물어서 각은 코사인 시타가 요거니까 여기 코사인 시타의 양변에 코사인 마이너스를 해주면 이 시타가 나온대요. 이건 계산기가 해준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코사인 마이너스 1도 해서 정말 저희 시생 봉사하고 있네요. 해보지도 않고. 어쨌든 코사인 마이너스 1에 이 값을 넣어주면은 48.85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니 이제 이 이후로 시험 치시는 분들 답이라도 한번 익히고 가세요. 똑같은 문제도 물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전체 도체 수는 100, 단중 중권이며, 이 중권이네요. 그럼 이건 또 P가 4네. 자극수랑 똑같네요. 자속수는 극당 0.628. 부하를 걸어 전기자에 5A가 흐르고 있을 때 토크를 구하는 식은 T는 2파이A분의 PZ 파이 N이 아니라 IV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P존, 비둘기가 아니라 P조이네요. 그래서 2파이A도 외워야 되겠네요. 2파이A. 자, 2파이A는 4. 왜냐하면 중권이기 때문에 분의 4, 100 곱하기 0.628 그 다음에 5. 근데 이게 대충 이제 외워놓으면 요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위에 거는 다 때려서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5를 이제 IV가 5네요. 그래서 답은 5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작용을 줄이고 정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보급과 보상 권선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반작용을 줄이는 건 보급, 정류를 잘되게 하는 건 보상 권선.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의 용도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이 동기 전동기라는 것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동기 전동기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송풍기 계속 돌아가죠. 아변기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돌아갈 것 같죠. 분쇄기 계속 돌아가죠. 하지만 크레인은 이렇게 잡았다가 풀었다가 잡았다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직직류 전동기를 발전기로 사용하여 전기자에서 발생한 역기 전력을 전원 전압보다 크게 하여 전원으로 반환시켜 제동하는 건, 이 말에도 답이 있네요. 우리 수능 칠 때 이렇게 말하죠. 문제에 답이 있다. 문제에 답이 있네요. 반환시켜 제동하는 회생제동입니다. 반환시켜 제동한다, 회생제동. 반환시켜 제동한다, 회생제동입니다. 그 다음에
회전 계좌형으로 하는 전기기계는 보통 회전 계좌형으로 거의 뭐 답이 동기발전기 아닌가요? 자, 회전 계좌형 동기발전 역률이 좋다 그랬죠. 뱅글뱅글 이건 동기전동 어쨌든 회전 계좌형으로 하는 전기기계는 동기발전기입니다. 그 다음에 56번 역률이 80% 코사인 시타가 80이란 얘기죠. 전부와 운전 중인 삼상 100kB 몰라 3000 나누기 200이 변압기의 저압측 선전류의 무효분은 대략 얼마인가? 이 무효분은 얼마인가? 무효분은 여기에다가 사인 시타를 이제 곱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전류를 구해서 그럼 I는 P 나누기 루트 3V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코사인 시타는 역률은 안 곱한대요. 왜냐하면 이게 킬로볼트일 때는 코사인 시타를 안 곱한다고 하더라고요. 이해는 못했어요. 왠지 이해는 못했어요. 이게 킬로볼트일 때는 안 곱한대요. 그래서 P는 얼마죠? P는 100 킬로볼트니까 100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루트 3 곱하기 200 루트 3 곱하기 200볼트니까 볼트에는 200을 곱해주고 이게 3상이니까 루트 3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88이 나와요. 288이 나와서 여기 288에다가 무효분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사인 시타 0. 요게 역률이 0.8이라 그랬죠. 그렇게 사인 시타 0.6에 이걸 곱해주면 답은 173입니다. 자, 답은 173. 자, 그 다음 동기발전기 또 나왔네요. 동기발전기의 전기적 원선을 분포권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진다. 동기발전기의 분포권으로 하면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진대요. 기전력의 파형. 동기발전기에 갔더니 파형이 좋아졌대요. 파형도 왔어.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진대. 파형 요즘 얼굴 좋아졌는데? 동기발전 분포권으로 하면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변압기의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무부하 시험은 철선과 여자 전류를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아니 부하도 없는데 여자 전류와 철선을 부하 없이 시험을 하면은 보통 여자 전류는 구해지겠죠. 그리고 여자 전류 하면 뭐예요? 철선이죠. 이 여자가 철수 세미를 좋아해. 그래서 무부하 시험을 하면은 이 여자 전류와 철선은 구해진대요. 단락 시험은 누구를 단락시키겠어요? 이 똥손 그 다음에 임피던스 이 단락 시험. 우리 인바디 검사해 보셨나요? 인바디 검사하면 임피던스 나오죠. 임피던스를 이제 표시한 이유가 뭐예요? 근육량을 보려고. 이 사람 근육 많은가 적은가, 지방이 많은가 적은가, 요거 보려고. 그래서 단락 시험 임피던스 전압을 구해가지고 야 너 근육 없잖아, 너 탈락 하려고 임피던스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선 동선은 구해지겠죠. 단락 시험을 했으니까. 너 똥손이네, 탈락. 그래서 전압 변동률도 변압기니까 구해지겠죠. 요게 안 구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kW 삼상 300V의 유도 전동기의 전부와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그래서 삼상이니까 루트 3으로 나눠주네. 이거를 구할 때. 그러면 P를 루트 3 V 코사인 시타, 그 다음 요건 효율을 곱해주는 거래요. 그래서 P는 얼마예요? P는 10kW죠. 10의 kW니까 10의 3승을 곱해주고 루트 3 삼상이니까. 왜냐면 삼상일 때 P일 때는 I는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게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루트 3 곱하기 V는 어디 있나? 여기 380. 그 다음에 코사인 시타가 얼마예요? 역률이죠. 역률이 85라 그랬죠. 그래서 0.8을 곱해주고, 그 다음 효율은 얼마예요? 85라 또 0.8을 곱해줘요. 그래서 21이 나옵니다. 답은 2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 리액턴스 X는 10,
전기자 권선 저항 0.1, 유도기 전력 2는 6400, 단자 전압 4000, 부하각이 30도이다. 삼상 동기 발전기 출력은 지금 삼상 동기 발전기 출력은 일단은 이봐 주어진 값들이 일상의 값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출력 P는 얼마예요? X분의 리액턴스 X분의 VE 곱하기 사인 요 뭐야 요 델타죠. 사인 델타다. 그러면은 여기서 P는 10분의 자 PX가 어딨죠? 동기 리액턴스. 자 10분의 6400 곱하기 4000이죠. 2는 여기 있고 V는 4000. 그래서 6400분의 4000 하고 사인 시타가 30이죠. 그래서 1280이 나와요. 자, 여기서 안 쓰이는 건 요거네요. 그죠? 요것도 쓰였고 요것도 쓰였고 요것도 쓰이고 그죠? 요거는 안 쓰였네요. 요거는 함정. 이건 필요 없어.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일상의 값이죠. 그럼 삼상 동기 발전기이기 때문에 P의 값에다가 P는 여기에다가 3을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3을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답은 3840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이제 아직 시험 3회 시험 치실 분 요거 꼭 보시고 합격하세요. 안녕. 배 아파.